길어지는 부동산 침체, 청약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입니다. 서울에서도 1순위 청약을 마감하지 못하는 단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상장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작은 조달을 도우는 코넥스 시장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상장 폐지 결정으로 정리매매 절차까지 밟았던 감만우가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결정된 상장 폐지를 번복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길어지는 부동산 침체에 청약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진 걸까요? 연일 청약 흥행을 이어온 서울에서도 1순위 청약을 마감하지 못하는 단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2월 경기권의 판교 대장지구에서 시작된 미분양 사태가 서울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일대. 자동차 운전학원이 있던 땅 위로 털을 다지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림산업이 짓는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공사 현장입니다. 이 단지는 어제 1순위 당해 지역 청약을 받았는데 4개 타입으로 분양된 전용 면적 115제곱미터 평형은 모두 마감에 실패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최고 12억 4천만 원. 모든 주택형이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청약에 선뜻 나서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순위 기타 지역 청약에서도 수요자가 몰리지 않는다면 2017년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1순위 청약 미달이 발생하는 겁니다. 3, 4평 기준에 한 11억 내지 한 12억 정도 지금 시세는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를 11, 2억에 분락을 똑같이 해버리면 수도권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 현대건설이 판교 대장진구에 공급하는 1스테이트 판교 엘포레가 미분양으로 남았고 GS건설이 고양 식사지구에 짓는 일산자이 3차도 아직 주인을 찾는 중입니다. 역세권과 같이 확실한 입지적 장점이었거나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면 지난해와 같은 청약 흥행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의 꼼꼼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코넥스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거래를 활성화해 투자자들이 쉽게 회수하고 기업은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코넥스 시장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훈교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넥스 상장기업과 상장 예비기업, 벤처캐피탈 관계자 등 100여 명과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이 어려운 초기 중소기업들도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출범됐습니다. 그러나 출범 후 6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 코넥스의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 기존의 코넥스에 들어가기 전보다 투자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코넥스에 가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코스닥을 그래도 비상장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가자. 요거에 대한 기대가 되게 많은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간 시장 참여자들의 불만을 고려한 정부의 개선 방안을 직접 설명하고 코넥스 붐업 조성에 나섰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열려있는 시장입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여러분들이 이 코넥스 시장을 보다 활발히 해서 창업의 꿈을 또 창업의 꿈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가 새롭게 설계한 코넥스는 누구나 상장하고 싶고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시장입니다. 우선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예탁금 수준을 현행 1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하하고 예탁금이 필요 없는 전문 투자자를 40만 명 가까이 늘릴 계획입니다.
또 증권사 기업금융부서도 자문해준 코넥스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코넥스의 회수 시장 역할을 살리기 위해 시간 외 대량 매매는 가격 제한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대합니다. 또 코스닥 직상장보다 코넥스를 거친 이전 상장이 더 용이하도록 회계 감독 부담을 대폭 낮추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상장 후 금지됐던 클라우드 펀딩도 코넥스 기업은 상장 후 3년간 허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우규입니다. 코스닥 기업 간만우는 지난해 9월 상장 폐지 결정으로 정리매매가 진행되다 정리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중단됐습니다. 이후 간만우는 최근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아 한국거래소에 제출했습니다. 정리매매까지 갔던 상장사가 적정 감사 보고서를 낸 사례는 처음입니다. 간만우는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됐으므로 즉각 거래 재개를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주식시장 사상 처음으로 상장 폐지 결정을 받고 정리매매까지 진행됐던 상장사가 적정 감사 의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간만우 이야기입니다. 간만우는 지난해 3월 3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어 거래소는 기한 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간만우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간만우 경영진은 개선 기간을 조금 더 주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거래소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간만우는 곧바로 서울 남부지법에 상장 폐지 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지만 이미 5영업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된 뒤였습니다. 이후 간만우는 공언한 대로 지난 15일 3일 회계법인으로부터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감사 의견을 받았습니다. 2018년 감사 의견도 우발 채무 우려 해소에 따라 적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된 것입니다. 회생을 지난 12월 28일까지 종결을 했습니다. 회생 절차를 통해서 상장 폐지 사유는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18년 감사에 대해서도 여전히 문제없이 진행돼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간만우는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형식 요건에 위배됐다가 이를 해소했으므로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 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소송을 하라며 이를 외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간만우는 빠르면 이번 주 법원에 상장 유지를 위한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서영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상장 폐지 전 정리매매 절차까지 밟았다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은 간만우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태도는 한마디로 나몰라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개선 기간은 6개월밖에 줄 수 없다라며 상장 폐지 결정을 뒤집기 위해선 소송밖에 답이 없다는 식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정리매매 진행 뒤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은 간만우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태도는 한마디로 나몰라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개선 기간 최대 6개월이란 조항을 들어 소송밖에 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규정에 보시면 개선 기간이 최장 6개월입니다. 코스닥 종목은. 제2의 간만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자본시장 제도 개선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거래소는 복지부동입니다. 전형적인 레드테이프, 경직된 관료주의의 모습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을 하게 되면 간만우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 규정을 보면 개선 기간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간만우의 경우 규정의 예외 사항인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간만우는 지난달 말 기업 회생을 졸업하면서 우발 채무를 해소해 2018년 감사 의견도 적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 승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거래소가 규정상 재량권이 있어 보인다. 특별한 사유가 있냐 없냐를 걸러내야 되는 책임은 거래소에 있다. 네. 그러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하고 그런 점이 이제 유리할 거다. 소송을 마치려면 2, 3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간만우의 기업가치 훼손은 물론 10,000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 들어 문재인 정부가 규제 혁파를 외치고 있지만 한국의 월가라는 여의도의 한국거래소에는 딴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앞서 보도한 두 레포트를 통해 간만우 현재 상황과 한국거래소의 방침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번 간만우 사태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지, 유사한 사례는 없었는지, 간만우에 투자한 주주들은 어떤 상황인지 증권팀 김성훈 기자, 이소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김성훈 기자, 회계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가 결정됐던 간만우가 어떻게 다시 적정을 받아내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간만우는 지난해 3월 22일 3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서 그해 9월 상장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당시 3일 회계법인은 최대 주주 SMV홀딩스와 종속기업 1000개 국제여행사, 신룡 국제여행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사 의견 거절을 냈는데요. 이후 간만우는 즉각 한국거래소에 이의 신청서를 냈고 재감사 절차를 밟았습니다. 5개 종속 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를 진행해서 우발 채무 우려를 해소했고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난 1월 15일 다시 적정 의견을 받아낸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소영 기자, 간만우가 적정 의견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거래 재개가 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서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됐다가 번복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네, 거래 재개까지는 아니어도 상장 폐지 결정이 났다가 추가 개선 기간이 부여된 사례는 있습니다. 비타민 브랜드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의 경우인데요.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매출액,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 처리 위반이 적발돼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이후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지만 개선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돼 지난해 12월 잠정적으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경남제약의 최대 주주가 된 마일스톤 KM펀드와 김주선 대표 등은 상장 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의 경영 개선 요구사항을 일부 실행하는 등 강한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를 참작한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재심사에 들어갔고 지난 8일 회의를 통해 상장 폐지 결정을 취하하고 추가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한 것입니다. 네, 이번 사례를 보면 상장 폐지가 되기 그 직전에 앞으로 적정 의견을 조금만 있으면 받을 수 있겠다라고 거래소에 미리 알렸던 간만우에게 거래소 측이 추가 개선 기간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바로 정리 매매에 들어가게 됐죠. 예,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남제약의 사례가 이번 간만우 사태와 다른 점은 경남제약의 경우 회계 처리 위반으로 개별적으로 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반면 간만우는 감사 의견 거절을 사유로 11개 기업과 함께 묶여서 형식상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간만우가 일괄 처리 대상이었기 때문에 추가 개선 기간을 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간만우의 경우 상패 전에 3일 회계법인을 통해서 감사 의견 적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거래소 측에 말을 했었지만 이 상장 규정에 명시된 특별한 사항에 속하지 못하고 거래소의 속단으로 결국 이 상장 폐지를 당하게 된 건데요. 지난 24일 열린 사업계획 발표 간담회에서 이의 신청이 불가능한 퇴출 사유에도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개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한 나성채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부의 발언과는 사뭇 다른 상황인 겁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의 역효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발표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신규 상장은 늘리고 부실 기업은 퇴출을 해서 이 코스닥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체질 개선의 역효과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까지 내쫓기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81개로 2017년에 비해서 2곳밖에 늘지 못했지만 이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가 된 기업은 2017년에 비해 3배로 늘어난 12곳이었습니다. 네, 김 기자, 그리고 지금 이 거래소의 규정을 보면 개선 기간이 6개월로 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을 빚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투자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 개선 기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규환 숭실대 경영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12월 제7회 감사인 포럼에서 코스닥 기업의 감사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후에 개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개선 기간이 너무 긴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거래소 등 감독 당국이 기업별, 사례별로 보다 유연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위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개선 기간을 신축적으로 유연성 있게 부여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유연성을 조금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거는 가능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간만호가 적정 의견을 받은 만큼 상장 유지에 대한 희망이 있긴 하지만 주주들 입장에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기자, 간만호 주주들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네, 간만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10개월간의 거래 정지 기간에 다소 지쳤지만 아직 상장 유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9월 정리매매 때 간만호 주식을 매각했던 투자자들인데요. 지난 9월 28일 간만호에 대한 정리매매가 시작되면서 6,170원이던 주가는 5거래일 만에 408원으로 추락했습니다. 간만호가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상장 유지가 결정될 경우 이미 정리매매를 한 주주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이미 정리매매를 마친 소액 주주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상장 폐지 결정 이후 회계 의견 적정을 받아서 돌아온 간만호 사태 쟁점들에 대해서 증권팀 김성훈, 이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늘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지방 부동산 활력을 위해 인위적 부양 조치가 아닌 지역별 맞춤형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침체된 것도 지역 경제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지방 부동산 활력을 위해 인위적 부양을 노리는 부동산 대책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일부 심각한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지역별 맞춤형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도세 인하 반대 의견도 있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사안에 깊이 있게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인 경제연대협정이 다음 달 1일 발효됩니다. 일찌감치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은 일본도 유럽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됨에 따라 유럽에서 더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교역 품목 중 유럽으로 수출되는 일본산 제품의 99%, 일본으로 수출되는 유럽 제품의 94%에서 관세가 철폐됩니다. EPA는 관세의 철폐, 인하 이외에도 비즈니스 규정과 지식재산권, 투자 서비스 등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의 EPA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출범한 자유무역협정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인구는 6억 4천만 명, 세계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 전 세계 무역액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경제권이 출범하는 겁니다. 일본의 자동차 업계는 EPA 발효로 한국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우위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직원 월급이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공개한 2017년 임금 근로자 일자리별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은 대기업이 488만 원, 중소기업이 223만 원이었습니다. 대중소기업 직원의 월 소득 차이는 50대에서 가장 컸습니다. 중소기업 50대 임금 근로자의 월급은 대기업 동년배 직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성별로는 기업 종류를 불문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습니다. 대기업은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남성의 56.7%였고 중소기업은 68.3%였습니다. 이번 통계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30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2017년 12월 기준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세전소득을 산출 추정한 결과며 재산, 금융소득 등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은 제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위기 경보 단계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대형 유통매장의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고 편의점에 자율 영업을 도입해 명절만큼은 쉴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친환경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2022년엔 약 50만 대가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찬 간담회를 열고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등 정부의 3대 경제 정책과 관련한 조언을 듣고 올 한 해 경제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오늘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공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 그 밖의 전국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전국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출근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는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밤부터 전남 해안에는 5에서 10mm, 제주도에는 2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 새벽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까지 비 또는 눈이 확산되겠습니다. 내일은 전라도와 경북 남부,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10mm,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대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수원 영하 2도, 인천과 춘천 영하 4도, 대전과 청주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 3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와 대구 2도, 부산 5도, 제주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에 비 소식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로 약간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